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제목 보셨던 것처럼 비정상의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귀하는 그런 어떤 초입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어, 근데 지금 상당히 어떤 좀 공포스러운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뭐 하는데, 이것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, 오늘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사실 크게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니까요. 그래서 아, 저런 사람은 그냥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, 뭐 이렇게 그냥 보시고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좀 시장을 이렇게 좀 보면 상당히 아, 참 시장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. 여기에서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도 이만큼 오르고, 그죠?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변동성이 엄청나거든요. 그 안에서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. 그죠? 이게 주간 차트라서 이 정도로 보이지 일간으로 봤으면 아마 더 무서운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과 큰 어떤 물결들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하는, 그러니까 즉 차트로 매매하는,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, 이것으로는 사실 시장을 이기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시장을 쫓아가는 것 자체도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따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우선 먼저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, 시장의 엄청난 이 무서운 이 변동성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. 시간. 근데 이 시간을 어떤 것과 투자를 해야 되냐면 좋은 주식 있죠. 좋은 주식과 혹은 그냥 시장 그 자체에다가 투자하는, 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어, 근데 이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죠. 뭐가 좋은 주식인지 모르고 내가 좋은 주식을 사도 이게 지금 높은 거야, 뭐 싼 거야, 비싸게 산 거야, 뭐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아마 평생 어려울 것 같고요. 근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, 저 역시도 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장에 투자하는 거죠. 뭐 코덱스 200이 될 수도 있고, 뭐 S&P 500 ETF가 될 수도 있고, 혹은 뭐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도 있을 수 있고, 뭐 그런 것들이죠. 근데 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시간을 보내버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올라가지긴 합니다. 그래서 어, 저희는 항상 그 꽤 많은 비중을 시장에 항상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좋은 주식을 좀 보유하려고 한다, 이런 생각이죠. 근데 이런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같이 이제 흘러내리죠. 근데 이렇게 지금 글로벌 증시와 함께 같이 시장이 확 무너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뭐 실적이 좋든 뭐 뭐든 같이 무너지잖아요. 근데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. 근데 다만 그런 어떠한 상황들이 지나가면 좋은 주식들은 더 세게 올라가죠, 보통. 어,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, 지금은 우리가 내 종목의 어떤 실적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내 종목이 좋은 주식이라면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, 혹은 여전히 시장에다 투자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다만 현재 최근에 많은 어떤 가격들이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. 과매도 영역으로. 근데 이 과매도 영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이 확 빠지고 다음에 슥 올라갈 때도 있는데, 이런 과매도 영역이 한번 훅 빠지고 또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과매도 영역이라는 것도 지금은 조금 좀 겁난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. 하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. 근데 이런
과매도 영역에서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종목만 실적이 안 좋아서 시장은 멀쩡한데 내 종목만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질 때는 사실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데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홀딩인 것 같아요. 홀딩하는 것.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고, 저희가 오늘 저희는 일부 종목들을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는 종목들이 있었고, 이것들을 가지고 좋은 주식인데 싸지는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싸지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를 좀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, 저는 사실 이 시장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주식이 좋은 주식이 맞다면 홀딩하거나 조금 더 현금이나 어떤 보유 그 여력이 있다면 조금씩 비중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. 다만 그것이 바로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뭐 몇 개월 하락하더라도 조금씩 사서 어, 뭐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를 보고 투자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그렇게 뭐 겁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확 빠졌었잖아요. 그죠? 이때 유동성이라는 것을 이제 과하게 풀었죠. 사실 이게 너무 과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. 아무튼 그 이후로 시장이 올라섰고, 그 다음에 실제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서 뭐 백신도 많이 보급되고 하면서 진짜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적들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. 그래서 보통 시장이 확 빠졌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때 아주 무섭게 올라가죠. 그 다음에 실제로 유동성에 의해서 혹은 뭐 시간으로 인해서 진짜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고,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너무 과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조금 이제 줄이고, 그 이후에 다시 실적은 안정화되든지 뭐 정상 궤도로 가는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생각했을 텐데, 지금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, 저희도 또 한 뭐 한두 달 한 두어 달 한두 달 됐나요? 한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한 두어 달 전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, 실적의 어떤 수출 증가율의 어떤 정점, 그 이전에 ISM 제조업 지수에 이미 꺾이는 모습들, 그 앞서 중국 제조 PMI에 먼저 좀 돌아가는 그 꺾이는 모습들,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꺾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. 왜냐하면 수출이 꺾이면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주니까요. 그렇죠? 어,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적이 어떤 둔화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델타 바이러스라는 모습, 어떤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, 여기에 유동성을 그 연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동성까지 혹시 달라지면 어떡하지? 이런 어떤 우려가 많은 것들이 이제 다 우려가 반영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델타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고, 이 유동성 역시도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. 오로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실적이 멀쩡하다면 그냥 가는 거죠. 지금 이거는 그냥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. 근데 가치 평가상 너무 싸다 싶으면 조금 더 추가 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겠죠. 현금 여유가 있다면. 그렇죠? 지금은 딱 그런 정도라고 보고요. 다만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다라고 싶으면 저는 보조지표도 좀 참고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. 특히 월간 말고, 그러니까 주간, 일간에서는 보조지표를 거의 보지 않고 월간에서 보조지표를, 주간 차트에서 보조지표, 그러니까 일간 차트에서는 보조지표를 안 보고요.
주간 차트에서는 보조 지표와 뭐 거래량을 좀 보고 월간 차트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시세 정도 혹은 뭐 스토캐스틱 정도 장기 스토캐스틱 정도로 보는 것 이렇게 하는데 주간 차트 상에서는 좀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, 이렇게 좀 놓고 길게 놓고 볼게요. 길게 놓고 보면 이거는 기본 MACD 보조 지표예요. MACD 보조 지표이고 이 아래 거는 슬로우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인데요. 두 개를 좀 다르게 봐야죠. 특히 이제 이 MACD 같은 경우에는 횡보장은 아니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보통 상승과 횡보장, 하락장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MACD를 놓고 볼 때는 이 상승장에서가 유용한 사실 뭐 유용하다라고 좀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상승장에서는 그 추세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조금 여유 있게 보려면 MACD를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MACD를 봤던 것이겠죠. 지금 상승장이니까. 근데 그거를 뺀 나머지 이런 횡보장들 있잖아요. 이런 횡보장은 스토캐스틱이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 하락장 이 하락장은 다 안 되죠. 보조지표든 뭐든 다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횡보장에서는 스토캐스틱을 좀 보고 상승장에서는 뭐 MACD를 좀 보는데 하락장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여태까지 MACD를 봤는데 앞으로는 스토캐스틱을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완전히 꺾일 때는 그 어떤 보조지표도 볼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어, 이렇게 보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MACD가 계속 역배열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근데 실제로 전고점을 돌파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MACD의 주간 차트상의 이 중심값 있잖아요.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재차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이탈할 때는 그때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상황이 올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불안한 분이고 내 종목이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스토캐스틱을 좀 참고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이렇게 과열권에 스토캐스틱이 들어올 때 조금씩 물량을 줄여야겠죠. 그렇죠?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정배열일 구간에서는 이렇게 반등할 때 물량을 늘릴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여기도 계속 정배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계속 뭐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근데 역배열에서는 반대로 과매수 영역에서는 매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역배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한 번에 계속 뚫고 내려가지는 않으니까요. 여기 이미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.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줄이던지 아주 운이 좋아서 이 스토캐스틱에서도 이 중심값을 넘어선다면 너무 좋겠지만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재차 꺾일 때는 진짜 꽤 많은 물량을 내 주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면 조금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좀 종목들을 리밸런싱을 좀 했잖아요. 이익 실현을 한 애들도 있고 좋은 회사인데 싸진 애들은 좀 추가 매수한 애들도 있고 근데 지금이 시장을 보면서 지금이 바닥이야 뭐 이렇게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일단은 좋은 회사라는 판단이 들면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좀 여유 있게 좀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잖아요. 그죠? 급격하게 시장이 이렇게 올랐잖아요. 이런 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시장이죠.
보통 정상적인 시장이면 이렇게까지 과열이 확 들지는 않을 것인데,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귀할 것 같고, 왜냐면 연준 어떤 내용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계속 돈을 풀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왜냐면 계속 돈을 풀면 실제로 실물 자산보다는 금융 자산 쪽에,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 쪽에 너무 심한 어떤 과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지금도 금융 자산 쪽은 과열이 곳곳에 이루어졌고, 그죠? 근데 부동산까지 또 과열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가버리면 그거는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.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뭐 경기 사정이 좋아진다면 테이퍼링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, 테이퍼링 이후에도 시장이 좋다면 금리를 상승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. 그렇죠? 계속 금리 낮추고 돈 풀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앞으로는 상승 추세가 일단은 어디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가 마감된 건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지금은 이제 횡보, 아직 하락이라고, 추세가 하락이라고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횡보장으로 성격을 좀 보고 스토캐스틱을 좀 활용하고,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시장이 끝없이 하락한다, 뭐 어떻게 할 것이냐. 우리 그 코로나 때 다 느꼈잖아요. 좋은 회사는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. 그 회사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내 주식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, 지금은 변동성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, 이 변동성은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뭐 연준의 어떤 이야기, 금리 이야기,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이, 혹은 그 회사의 기본 어떤 경쟁력이, 해자가 깨지나 안 깨지나,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. 지금 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싸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압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, 그런 과정에서 어,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렇게 하고요.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, 뭐 지금 뭐 유럽 시장도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. 일단 다음 주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변동성이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. 뭐 그죠? 핵심은 내가 가진 회사가 좋으냐 안 좋으냐, 이거 판단이 핵심인 것 같아요. 그 회사가 좋다면 떨어지면 사야죠. 좋은 기회니까. 이게 핵심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,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매크로 이슈는. 그건 내비두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상승하는,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. 그 사이에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 하는 것이고, 그렇죠? 예,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